저는 수많은 문과 취준생분들이 친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재, 화장품, 유통, 패션, 콘텐츠, 식음료 산업 내 기업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중고 신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당 업계의 종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연봉과 좋은 워라밸을 제공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대한 이과스러운 기업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한 이과스러우면서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 중인 곳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국내 대기업 기준 제조업, 제약업, 방위산업, 조선업, 화학공업, 중공업, 정유산업, IT, 통신업에 속하는 회사들을 선택한 후 코스피 시가총액 순으로 기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을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네이버 증권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위 메뉴에 국내 증시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메뉴바에 보시면은 NXT 주요 시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총액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1에서 50위권 회사들은 대부분 초봉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봉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요. 또한 51위부터 100위권 내 기업들도 초봉 4천만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초봉 5천만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 파이낸스 필드를 제외한 기업들은 대부분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공대 베이스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먼저 초봉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 중인 거 다들 아시죠? 나란히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업을 영위 중이고요. 초봉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업 초봉 4,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가총액 5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초봉 4,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방위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6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제조업으로 초봉 5천만 원 이상을 제공하고요. HD 현대중공업 또한 중공업에 속해 있으며 초봉 5,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위 기아 완성차 제조업 초봉 5천만 원 이상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10위 셀트리온 제약업 마찬가지로 초봉 4,300만 원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IT죠? IT 초봉 4,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높은 초봉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입금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기업들은 제가 앞서 언급드린 공대 베이스 산업군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초봉 많이 주는 건 개나소나 다 아는 정보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영위하는 시가총액 13위의 하나오션도 초봉 5천만 원을 이상 지급하고요. 전기 인프라 제품을 판매하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시가총액 37위에 랭크되어 있고 초봉 4천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언급한 산업군에 속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를 선택하면 초봉 4천만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군별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봉과 워라밸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출 규모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공하기 위해선 돈이 많아야 하는데요. 가끔씩 경영진의 도덕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 경영진이 착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돈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들의 90%는 공대 베이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 중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 경제 규모 13위 경제 대국이고 그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제조업, 조선업, 중공업, 건설업, 화학공업, 무역업과 같이 제가 앞서 언급드린 산업에 속한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좋은 워라밸을 제공하기 위해선 경쟁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공대와 이과 베이스 회사들은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팝니다. 즉 오랜 기간의 기술 노하우와 설비 투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정유 회사를 시작하고 싶다면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의 자본금과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중공업, 화학공업,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장됩니다. 경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재, 화장품, 유통, 패션, 콘텐츠업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당장 제가 1억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 한국콜마의 화장품 개발 제조를 의뢰하면 저도 개인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유통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마트, 코스코 등 전통적인 강자이자 대기업들도 당장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내 개인 셀러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이소의 진격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파산은 업계 내에선 몇 년 전부터 얘기되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콘텐츠업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수십 수백억의 제작비를 사용해 조인성, 신민아를 섭외해 촬영한 영화도 당장 방구석 1인 유튜버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비재, 화장품, 유통, 패션, 콘텐츠 사업들은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면 자연스럽게 직원을 쥐어짜서 경쟁 우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와 이마트와 같이 대기업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군대 문화와 낮은 연봉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로 퇴사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 행사를 기획 운영해야 하고 유통사들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최저가 경쟁을 심화합니다.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품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할인, 마케팅, 영업 등이 주요 경쟁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곧 회사가 남기는 이윤이 적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주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인력을 적게 채용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해당 회사 임직원들은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 강도를 견뎌내는 실제로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제 친구는 공대생이지만 영업직 수행을 희망해 신세계 백화점 영업직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초봉 4,100만 원을 받고 주 3, 4일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과 졸업 후 LG화학의 공정관리 직무로 입사한 친구의 친구는 초봉 4,800만 원에 성과급 2천만 원을 받아 첫 해부터 6,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야근은 거의 없었고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신세계 백화점에 입사했던 제 공대생 친구는 매일 야근을 하던 현실에 괴로워하다 1년 만에 퇴사 후 중고 신입으로 엔지니어로 재취입해 초봉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취업 희망 회사를 고를 때 연봉과 워라밸이 중요하다면 아직 2, 3학년이나 회사를 고를 여유가 있다면 공대와 이과 베이스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문과 취준생분들이 친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재, 화장품, 유통, 패션, 콘텐츠, 식음료 산업 내 기업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중고 신입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당 업계의 종사자들입니다. 물론 본인이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고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라도 상위 10% 인재들은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조선, 중공업, 건설, IT, 바이오제약, 정유화학 산업군의 기업들을 취업 희망 회사 목록에서 지우신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높은 근무 강도를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워라밸의 경우 기술 지배적 산업군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시장 내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노동 집약적 산업 내에 있는 회사보다 워라밸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안전 마진과 고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조업과 유통업을 둘 다 지원할 수 있다면 IT 회사와 패션 회사 둘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연봉과 워라밸 측면에서 전자의 회사들이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펙 준비 또한 기술 집약적 산업 내에서 진행해서 해당 산업군의 정규 지적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회이면 같은 고생하고 더 높은 연봉과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알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